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토요일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12,0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되는 전주 에코시티가 이달 말 첫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800만 원 이상을 희망한 가운데 600만 원대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다음 주 열릴 분양가 심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영건설 등 에코시티의 건설사 3군데가 이달 말 분양을 앞두고 전주시에 분양가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택지비 170만 원에 건축비 570만 원, 각종 편의시설 가산비, 대출이자 등을 망라해 800만 원대의 분양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는 한 810만 원 정도는 갈 것 같은데 사업성 고했을 때는 그냥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각종 비용을 법정 한도까지 끌어올려 수익을 최대한으로 부풀린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에코시티는 택지비가 170만 원으로 저렴하고 업계에서 통용되는 건축비 400만 원을 감안하면 600만 원대도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택지비 170만 원을 합하면 분양 가격이 600만 원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건설 업계에서는 600만 원대의 분양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에코시티는 전주시가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조성한 공공택지로 과도한 분양가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김승수 시장 역시 이런 지적을 의식해 행정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물론 독립적 기구이긴 하지만 시민들이 바라는 상식과 기대에 크게 어긋난다면 그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권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시티는 17개 단지에 장차 12,000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으로 이번 분양가 심사는 주택가격 결정의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될지 아니면 고분양가 논란만을 야기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미세먼지주의보가 나흘째 계속됐지만 대응체계 소홀과 혼선은 여전했습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전라북도 조리에 따라 주의보 발효 시 야외 체육시설 운영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침을 각 기관에 전파했다고 밝혔지만 시설마다 운영 제한 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도내에 내려졌던 미세먼지주의보는 어제 낮 12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뿐만 아니라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 점도 걱정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수천 건의 소송이 2년이 지나도록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 당사자들을 애태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전주의 한 시내버스 노조는 회사 대표를 노동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회사가 단체 교섭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검찰도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다 되도록 1심 선고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교섭에 나서려 했던 노조 측은 판결이 한없이 미뤄지자 이제는 교섭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판결이 빨리 나오면 그야말로 회사도 조금이라도 좀 변할까 싶은데 판결이 늦다 보니 정말 답답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장기 미제 사건 수가 적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의 2년 초과 장기 미제 사건 수는 141건, 전국적으로는 5,200건이 넘습니다. 관련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거나 증거조사의 지연 또는 재판부의 심리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는 6개월 안에는 선고를 마무리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등 법 규정조차 온전히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소송이 장기화되면 소송인들의 어려움이 가중이 되고 신속한 해결을 요하는 법원의 취지와 반하게 되는데요. 법원의 특별한 노력과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인 만큼 시민들이 소송을 중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관심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화학물질 누출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 개선이 요구됩니다. 도의회 장학수 의원은 임시회에서 최근 군산 OCI 화학공장 사고가 보고 체계는 물론 사고 수습도 엉망으로 피해를 키웠다며 위험물의 정보와 대응 체계를 치밀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10년간 도내 화학 사고는 19건으로 증가 추세이며
도내 위험물 제조 취급 사업장은 6,800여 곳에 이릅니다. 익산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이 임시 폐관 없이 국립박물관으로 바로 승격됐습니다.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은 2019년 국립박물관 완공 때까지 4년간 폐관 예정이었지만 기획재정부가 415억 원의 사업비를 승인해 폐관 기간 없이 국립박물관 승격이 가능해졌습니다. 연간 40만 명이 찾고 있는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은 백제유적 세계유산 등재로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무형유산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한 영상 페스티벌이 전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또 정읍에서는 각종 공연 예술이 한자리에서 펼쳐진 도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이번 주 문화 소식 이경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열이 담긴 붉은색의 옷을 입은 발레리나가 화려한 점프를 선보입니다. 스페인의 정열을 담은 희극 발레 돈키호테. 공연장엔 활기가 넘칩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전라북도 공연장 3주 단체 페스티벌이 개막했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연극, 국악,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순수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직업이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같이 공연장을 활성화를 일으키고 무형유산원 마당에 제주 해녀 문화를 주제로 구조물이 설치됐습니다. 인류 무형유산을 영화와 전시 등으로 펼쳐 보이는 축제인 무형유산 영상 페스티벌에 총 20개국 30여 편의 영화와 강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됐습니다. 이 영화는 이 보이지 않는 이 무형유산을 그리고 무형문화를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예술적으로. 군산에서는 우리 지역이 낳은 세계적인 시인인 고은 작가의 문학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고은 문화축제가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고은 시인의 만인보가 오페라로 선보이며 창작음악제, 시낭송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을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제35회 도민의 날 행사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도내 주요 기관 단체장과 도민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어제 행사에는 출향도민 15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K1기계 전가병 대표와 양진성 임실필복농악 보존회장 등 8명이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도민의 날은 도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1981년 조례로 정해 행사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경찰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어제 오전 군산 산북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상황극과 공연을 통해 청소년들과 공감대 형성에 나섰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바리스타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산경찰서는 최근 아동보호시설에 1,700여 권의 책을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새만금 권역내에 위치한 군산공항 확장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군산시는 최근 용역 결과를 토대로 미 공군과 합의에 나서 그동안 군산공항 확장에 걸림돌이 된 장애물 고도 제한에 대안책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신설 활주로가 기존 활주로에서 최소 1,300m 떨어져야 한다는 미군 측 회신을 충족시키고 새만금 철도와도 2,000m 이상 거리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은 오늘과 내일 예원당에서 창극 흥부놀부 이야기를 공연합니다. 정읍시립미술관이 개관을 기념해 오늘부터 12월까지 현대미술 대표작가 초청 전시회를 갖습니다. 군산 지역 음악인들로 구성된 은파 뮤직포유가 오늘 시민과 함께하는 토요 음악회를 엽니다. 전국 원음 합창제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펼쳐집니다. 전주미술관은 오는 12월 27일까지 중국의 역사를 담고 있는 각종 예술품을 전시합니다. 교사들의 수업 혁신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는 수업축제가 오늘 전주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태조 어진을 전주로 다시 모셔오는 과정을 재현하는 행사가 오늘 노송광장과 팔달로 경기전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무주군의 청정 농특산물을 만날 수 있는 축제가 내일까지 최북미술관과 예체문화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완주군은 오늘 군청 야외무대와 중앙도서관 일원에서 북적북적 페스티벌 행사를 엽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부안문학제가 내일 부안읍내 물회거리에서 열립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점차 맑아지겠고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2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